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코스피가 오르는 게 너무 싫은가 봐. 아, 진짜 그런가 봐요. 예.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릴 국리만 해요. 근데 깎아내릴 국리를 해도 깎아내리기 어렵거든. 근데 그걸 해내. 조선일보는. 이게 대단해. 쉽지가 않잖아. 지금 와. 이제 야, 막 2,400이었다. 너 알지? 아, 알죠. 윤석열 때 2,400이었어. 예. 근데 지금은 만 가니 못 가니 하고 그렇죠. 있잖아. 이걸 깎아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방법이 있나? 방법이 없잖아. 찾아내? 그걸 찾아내. 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와. 착시 빠진 증시, 반도체 빼면 코스피 4,100선 불과하다면서 내용을 보면 코스피가 8,600을 넘는 등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실질적인 코스피 지수는 4,100에서 4,200선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 요걸 해낸 거야. 못했겠지. 와, 깎아내렸다. 나 왜냐하면 9,000짜리를 4,000으로 깎아내렸으니까 이거 이제 못했을 건데 아, 예,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 아 나는 이게 참 좋아. 이재명 대통령 아니다 싶잖아. 진짜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 맞아요. 눈치 보지 않아. 나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고맙고 좋습니다. 네. 이 기사를 링크 걸어가지고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자,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이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 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 김치찌개도 김치 빼면 맛없어. 나 진짜 이거 대응하는 거 자체가. 체육도 얼굴 빼면 잘생겼어. 어이, 화내지 말고. 아 그런 논리라는 거야. 화를 왜 내? 왜 논점을 흐려요 또 헷갈리게. 재미 빼면 재미 빼면 없다. 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깎아내리는 것을 예. 한번 좀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 기사에 의도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지금 네. 주식시장에 보면 반도체에 투자한 분들은 너무 좋죠. 그런데 반도체를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소외감도 가지고 있고 뭐라 그럴까 좀 배도 아프고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맞습니다.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소구하는 뉴스죠. 그렇지. 그래서 뭐냐면 반도체 없으니까 배 아프지? 와, 내가 이런 기사 써줄게 이런 거거든요. 맞아. 아, 그런데요, 예. 반도체 투자하지 않는 투자자가 별로 없다는 거 하나 하고 이런 기사를 보고 누군가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한국 주식은 이제 버블이다. 뭐 다 왔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이런 그럼 노법이 또 손해야.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결정적으로 조선일보를 이제 안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안 봐요. 근데 이 정부 광고 등으로 연명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제가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안 봐요. 아니 안 본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요. 경제 기사는 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나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 근데 이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나에게 해가 되죠. 마이너스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쪽에서도 조선일보 안 봐요. 네. 안 봐. 네. 내가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큰 실수를 하나 했다? 문 닫았을 거 아니야. 솔직히 매불쇼 맞잖아. 그렇죠. 근데 쟤네들은 문을 안 닫는 게 이게 문제야. 뭐 말도 안 되는 뭐 언급할 필요도 없는 사실은 기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 반어법으로 그럼 뭐 아까 우리 최욱 앵커 잠깐 얘기한 것처럼 코스피 빼면 4,100이라고 그러면 2, 3년 전에는요. 2,400. 반도체 빼고 4,100이라고 그러면 2년 전에는 그때는 반도체 뭐. 넣어서 겨우 2,000 반도체 넣어서 2,400. 2,300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어떻게 그렇죠.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관계도 말이 안 되는 게 반도체만 그러면 올랐냐? 아니에요. 나머지 것도 2,000에서 출발했으면 2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4,100 이니까요. 4,000이니까. 좋은 섹터가 많아요. 조선도 지금 연일 수주 소식이 오고 뭐 컴퓨터도 좋고 화장품도 수출 역대 최고고요. 예. 뭐 전기 전력 전선 설비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아니어도 나머지 섹터 중에서도 좋은 섹터 굉장히 많아요. 네. 고루고루 지금 좋고요. 네. 어저께 나온 수출 통계 보시면 또 역대 최고 수출이거든요. 역대 최고. 예,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왜 그럼 이런 왜곡스러운 기사를 냈을까 싶으면 그냥 저 생각입니다만은 내일 선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임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보통 지방선거나 이렇게 임기 중에 있는 것들은 중간선거 개념도 좀 있고 해서 네. 정권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호감도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정부가 뭐 좀 못한다 그러면 심판을 또 그렇죠. 선거를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
특히 이제 코스피 너무 좋잖아요. 난리잖아. 역대 최고 아닙니까? 예. 이 성과를 그대로 선거에 이어간다라는 게 싫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든 고춧가루 뿌리고 싶어서 고춧가루 뿌리고 싶어. 왜곡스러운 기사를 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 거에 흔들릴 사람도 없고.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경제 이슈 들고 오셨습니까? 궁금합니다. 뭐 일단 주식시장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시고 일단 왜? 그러면 맨날 하니까요. 아, 주식 좀 해줘. 아니 더 중요한 얘기 먼저 하고. 드릴 다른 게 테니까 있으니까. 일단 부동산 먼저 알았어, 하시고 알았어. 부동산 안 하실 거예요? 아, 해야지. 아, 죄송해요. 부동산 내 끝까지 간다 했지? 그러니까 아니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더라고. 어. 최영 앵커님이 뭐냐면 끝까지 갑니다. 어.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어. 네, 그랬습니다. 내가 왜 보냈냐? 음. 나한테 보낸 거야, 사실은. 아, 나도 약해질까봐. 왜냐, 해봐야 도움이 안 돼. 맞아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관심 없고 맞아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욕 먹고. 맞아요. 선거 망칠 있냐, 욕 먹고. 뭐 난리야, 맞아요. 지금. 맞아요. 저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나한테 보낸 거야, 사실은. 근데 저 그 말을 듣고 또 힘을 냈습니다. 우리가 놓으면 누가 합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데도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서 그래. 심기일전하고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 상황이요. 시장 상황이 좀 엄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내일 당장 선거인데 선거 이후로 뭔가 방향이 좀 잡아야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차트를 한번 보시면 걱정이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아파트 가격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서울과 강남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물론 거래가 안 되고 호가가 오르는 지역이 많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팔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보면 이제는 뭐 또 재건축 재개발 해준다고 하죠. 맞습니다. 뭐 이러면 주식시장도 올랐으니까 또 유동성도 이쪽으로 흐를 것 같죠. 그러면 집을 왜 파냐 이러면서 맞아. 가장 첫 번째 이제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두 번째 그래프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기 시작해요. 보세요. 매물이 급격하게 줄지 않습니까? 급격히 주네, 그죠? 진짜.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 드디어 안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세요. 올해 1월부터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SNS 올리고 그리고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동산 계약 확실하겠다 하니까 각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네. 집값 떨어지겠네 하면서 엄청 매물을 진짜네. 증가시켰죠. 그렇죠? 그게 원인이 돼서 집값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완전히 반대된 모습. 바로 매물을 걷어들이죠. 이게 전형적으로 가장 발빠른 모습이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반응이 되네. 놀랍죠. 놀라워. 이게 바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에요. 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로 갖고 있고 투기로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매물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이제 선거가 내일이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일단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거는 과거 행적을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를 보면 이것도 제가 매불쇼에서 계속 보여드린 그렇습니다. 건데 오세훈하고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서울시장 했을 때 강남의 압구정 아파트 올라간 거 보세요. 72억.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72억 올랐다. 이게 나라냐?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버젓이 뭐 한국의 부동산 시장 망가뜨린 건 누구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엄연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했죠. 네. 지금 이 수치를 얘기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다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현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르다. 그리고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줘야 되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건 시장이 완전 다른 신호, 같은 신호를 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4번은 뭐냐면 4번 뭐예요? 민주당의 한 후보가 수도권의 후보가 내세운 공약입니다. 토지 거래.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재산세 인하 추진하겠다. 네. 이게 국힘에서 나온 공약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 계속 들었잖아요. 선거 때 임박해 오면 또 이런 공약 나오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부담 줄여서 세부담을 줄이건 어떻게 해서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그 방향성이잖아요. 아니 뭐만 하면 맨날 뭐 여기 와서 뭐 매불쇼 반명이다 하는데 야 여기 가서 얘기해라 이게 반명이다. 그렇죠. 아니 정부 이재명 대통령 방향성 갖고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야. 대통령은 뭐라고 계속 아유, 뭐라고 얘기하면 진짜. 6번 보여주세요. 이게 정확하게 정책 방향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야 근데 이거. 내가 지금 내일 선거라서 내가 색출하지 그죠? 않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색출을 하지 않겠지만 야 네. 일단 누군지 좀 와, 한번 알아봐. 예. 뭐 색출을 와. 하지 말고 알아봐. 그래서 6번 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지만 자지는 것은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지워야 된다.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된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한 얘기예요. 맞아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결국에는 시장의 변동 요인은 매물을 증가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나 친명이다. 제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죠 이러면서 정반 부동산은 완전 반대예요. 누구야 근데 이거 야 필적 조회 아니, 누구야 필적 조회하라고. 그거 너무 티나. 네. 아 진짜 너무 아니 이래가지고 이기면 뭐 할 건데? 국민의힘이랑 똑같잖아. 그렇죠. 이기면 뭐 할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야, 저런 이건- 공약으로 표를 더 얻을 수 있냐는 걸 얻지도 저는 못해. 그렇죠. 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도 우리 한번 얘기했었어요 여기서. 맞습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표도 못 얻어. 첫째, 네. 내가 이걸 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걸 진짜 잘해줄 국민의힘을 찍지 나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서 플랜카드가 경쟁이 붙었어요. 뭔지 아세요? 서로 재건축 규제 완화해 주겠대요. 아유, 정말. 아 이렇게 해서 당선되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요. 야, 임마. 아. 필적 조회 하라 했지. 와, 이건 아니야. 근데 이건 진짜 잘못됐다. 이 누군데? 이 반명. 아닙니다. 그건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 내일은 그건 선거니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대신 돌아갈 길은 분명히 있다. 에휴. 선거 끝난 다음에 예.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지. 그래서 확실한 정책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정부와 함께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세우면 다시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가 진짜 혹시 지면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아유 더 심해져. 왜냐면 엄청나게. 이제는 기회가 없어지고 예. 그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진짜 안 되는구나 맞아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맞아요.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위기 의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가격으로 올라가면 그럼 주식 시장도 말짱 꽝이에요. 꽝이야. 돈이 안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원하는 것처럼 이제 반도체 팔아갖고 아파트 또 사러 가요. 맞아.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조선일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선거 진짜 제대로 잘해야 되고 잘해서 다시 이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 얘기하는 사람이 뭐 아무도 없는데 뭐. 지금도 뭐 선거 망칠 일 있냐고 지금 난리인데 이렇게 해서 이겨갖고 그래 잘 해봐라 뭐 이겼다 자 했어 이겼어 당선됐어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시켰어 재산세 인하했어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씨. 토지거래 허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세훈 오세훈이가 시장이야. 우리나라 1등이야. 근데 거기에서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아유 이건 아니다 진짜. 근데 어쨌든 오늘 선거 전날이니까 선거 전이니까. 우리는 하나만 보겠습니다. 5번. 쌍가지 5번. 자, 이거는 싹가시. 네. 절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저놈들은 네. 아마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클 거야. 네. 어차피 우리가 이런 데 살 일은 없다는 생각이 커, 쟤네들은. 그쵸. 맞잖아. 맞습니다. 왜 빠져나오지 못했냐고. 왜 저런 데 살 건지를, 왜 살고 있는지부터 고민해라, 이놈들아. 저 오세훈 우산 쓰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한테 여러분 저희가 네. 이것만 보고 일단 가겠습니다. 내일이니까. 내일이니까 이 사진을 기억하세요. 계속. 예. 지들은 어차피 저기 살 일 없다 이거야. 저 딱 거리 두고 있는 거 봐봐. 아유. 혹시나 비 맞을까봐.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혹시나 흙탕물 튀길까봐. 말이 됩니까? 아휴.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으로 좀 가볼까요? 네. 네.
오늘 코스피 상황은요. 그래도 어제보다 0.15% 오른 올랐어요? 예, 8,801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 오전에 볼 때 엄청 떨어졌어. 엄청 떨어졌었죠. 예. 계속. 어저께도 사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로 일단 끝났어요. 그래요? 예, 어저께요. 그런데 이제 밤 사이에 좀 훈풍이 불 거라고 기대가 되는 뉴스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미국도 엔비디아가 한 6% 올라주고, 예, 마이크론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혹시 이란과 미국이 뭐 합의를 못하겠다 이러고 잠깐 노이즈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일주일 내에 하겠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노이즈도 좀 줄어들면서 유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다행이다. 그래도 양국이 어쨌거나 판을 깨려고 하는 건 확실히 아니구나. 확실히 아니라는 거 나도 발견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돌다리를 더 두들겨 가는 느낌을 줬고 그래서 뭐 미국 증시 좋았고 뭐 글로벌리한 뉴스 좋았고 유가, 환율, 달러 인덱스 뭐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을 열 때 이건 폭등이다. 그렇죠. 어저께 최고가인데 오늘 뭐 어제 8878로 끝났거든요. 8878. 그러니까 오늘 뭐 잘하면 9,000도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초반에 최고점은 8,933까지는 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외국인 매도 폭탄이라고는 잘 안 합니다만 외국인 매도 폭탄이 나오면서 왜? 그것도 단기간에 한 30분 무렵에 계속 연속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밀리기 시작해서 8,500선까지 내려가서 8,503까지. 예, 그러니까 사실상 고점 대비하면은 400포인트 정도 빠질 정도로 쑥 빠졌으니까 변동폭이 너무 커. 변동폭이 그야말로 이제 뭐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또 개인들이나 이쪽에서 쭉 올렸다가 또 힘을 못 받고 빠졌다가 올렸다가 빠졌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하루에 제가 볼 때 7차례 공방전이 크게 벌어진 끝에 대서사시를 끝으로 마지막에는 그래도 플러스 양전하면서 끝내면서 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마감을 일단 했습니다. 아니 그 왜 빠졌고 왜 다시 그게 복원됐고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다 배경인데요. 보세요. 우리 시장에 뭐 우리 기업들이 갑자기 뭐 악재가 터졌나요? 삼성이 뭐 잘못됐다든지 반도체 꺾였다든지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글로벌리하게 뭐 전쟁 이슈 터졌나요? 안 터졌어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럼 오직 뭐냐? 오늘의 낙폭은 사실상 외국인 매도 폭탄뿐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우리 시장이 뭐가 잘못됐다, 글로벌리한 매크로 환경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외국인이 폭탄으로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왜 던졌을까? 왜 던졌어?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이제 업계에서 평가하는 사유는 보통 한 3-4개인데요. 하나는 어저께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삼성이 10% 정도 올라갈 정도로 어저께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날은 무조건 그 다음 날 덜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시스템화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쉽게 말하면 이제 큰 손이 펀드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각국 투자해야 되는 투자 비중, 또 아시아 섹터 내에서의 투자 비중, 또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도 종목별 비중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자기네들이 설정한 종목 비중이 아무리 버퍼 여유가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 한국이 최고치, 자고 일어나면 최고치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바꿀 새도 없이 기준을 넘어간 거는 덜어서 팔아서 비중 내로 맞춰야 돼요. 이걸 소위 말하는 이제 비중 조절, 영어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역설이죠. 오르면 덜어내야 되는 역설이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설이 가동됐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X가 상장 예정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어마어마한 그 우주개발 로켓 쏘는 그 회사 있잖아요.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겠다 뭐 이런 회사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평가되고 있는 이 가치 평가액으로 보면은 뭐 역대 뭐 4위급이다, 5위급이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많은 돈이 그 상장 준비 자금으로 빨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그 대규모 기관들은 나 스페이스X 주식 청약할 거야라고 하면 더 많은 돈을 예치해 놔야 돼요.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래서 이제 그 예치금이 6월 11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예치금을 미국에서 미국 주식을 팔거나 자기네들 가지고 현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지만 그게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가장 수익이 많이 난 곳. 그거부터 팔겠지. 그렇죠. 덜어도 맞네. 되는 곳. 그렇겠네. 팔자마자 이건 차익 실현이 되는 곳. 거기가 우리나라가 1순위예요. 아이고. 그래서 다소 이제 미국발 IPO 문제로 자금의 블랙홀 현상이 생기니까 여기서 좀 덜어내는 흐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원인이고요. 그건 일시적이겠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날 6월 11일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어요. 이거 뭐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어쨌거나 뭔가 청산해야 되는 날인데 그날은 변동폭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편안하게 이익을 본 구간에 있으면 다음 주에 그런 어떻게 튈지 모르는 날짜를 직접 맞이하기보다는 리스크 회피 기동이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내일 장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빼야 되는 날로 치면은 목금, 다음 주 월화 요 정도밖에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많이 오른 날 이 회피,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예. 좀 안전하게 좀 도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동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좋은데 그런 사유라고 해봐야 100번 양보해봐야 외국인 니네 사유잖아. 그렇죠? 그렇지.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 아니야. 내재적 가치 아무 문제 없고요. 어? 글로벌리한 흐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니네들이 계속 덜어내더라도 리밸런싱 끝나고 나면 어차피 한국 시장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다시. 돼. 그때 더 높은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나중에 다시 이제 매수 압박이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이제 우리 이 스마트한 K 투자자 분들께서 또 오늘도 8조 원이 넘는 외국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끌어올렸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예, 개인 투자자들이 그 올려냈어요. 돈 어디서 나요? 그게 참 신기하죠.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지금 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매도 폭탄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100조 넘게 팔고 있거든요. 이거를 옛날 같으면 못 받아요. 못 받아서 파는 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조금 거짓말 못해서 어.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할 정도로 오늘 기준으로 봐도 다시 투자자 예탁금이 133조가 넘었어요. 아니 어디서 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머니무브가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중이에요. 예금 깨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다른 자산 팔고 또 투자 안 하시던 분들도 다시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금이 유입이 일어나고 있고요. 와. 또 나는 좀 자금이 부족한데 하시는 분들도 소위 말하는 이제 신용 빚내서 투자하겠다. 뭐 그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것도 사실은 매수 대기 자금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38조가 넘어서 사실상 최고 라인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던져 다 받을게 와. 하는 이 준비 태세는 완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치열한 공방전 끝에 우리가 받아내서 와. 끌어올렸습니다. 와. 제가 오늘 크게 들어갔어요. 아 이제 요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 네, 그러면 어쩌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장중 낙폭 가장 큰 때 들어갔잖아요. 예. 그럼 장중 낙폭 가장 큰 때에 비하면 지금도 300 이상 올랐잖아요. 스마트한 거죠. 예, 우리 기업의 내재적 가치 여기를 탈출하겠다라는 이 무브먼트가 아니라면 나름대로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정 언제 와요? 나 조정되면 들어갈래. 큰 날이 오늘이잖아요. 그게 오늘이잖아. 예. 그래서 왔잖아. 네, 스마트한 분들이 이겨냈고요. 어.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36만 1,500원을 돌파하면서 3.3% 양전하면서 어저께 10% 올랐는데 오늘 또 올랐어요. 삼성전자 또 올랐어. 또 올랐습니다. 또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사야겠네 나도. 어? 네, 어쨌거나 오늘 총괄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더 재밌는 얘기 들어가 보면 삼성전자 네. 물어보셨으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세계 시총 메타 페이스북 메타를 제끼고 드디어 탑10에 진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위 했어요. 10위예요? 10위, 오늘 10위입니다. 와. 그리고 바로 위에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하고 200억 불 차이밖에 안 나요. 조금만 더 오르면 테슬라를 제낍니다. 그야말로 우리 동네에 있던 우리가 뭐 우습게 발로 차던 기업이 아니고 이제 세계 10위 안으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회사의 레벨로 들어갔어요. 와. 뭔가 오늘 탑10이에요. 꿈 같다. 예. 삼성전자 와. 시총은 2,000조를 넘었고요. 시총이 2,000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누가 다 갖고 있어요? 2,000조? 뭐가 이렇게 많아? 지금 그거 안 2,000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3조는 갖고 있어야 예, 되는구나. 최영진 앵커 갖고 있잖아요. 안 봐도 갖고 있겠지. 3전 없어요? 와, 삼성전자는 갖고 있어야 되네. 네, 그래서 지금 36만 원이 넘었지만 오늘 기준으로 삼성의 밸류를 다시 평가해도 여전히 싸다는 분석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싸.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예.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원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놀래버렸잖아요. 예, 57조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57조. 근데 2분기에 80조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심지어 80조는 좀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고 100조 넘는 건 기정사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한 80조, 분기에. 100조 예상된다. 예. 그래서 올해 400조 원 가깝게 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어요. 네. 400조 원이요. 올해가 400조. 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역대 이런 회사는 없었어요. 전 세계에. 아, 그러니까 어떤 기업, 그러니까 삼성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역대 어떤 기업을 통틀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400조 한 해에 번 기업이 없어요?
뭐 모르겠어요. 없어요, 없을 없어요. 거예요. 그리고 없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있어? 이 삼성의 영업이익을 보면은 거의 지금 돈이 복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익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 나 안 흔들려. 예, 이런 어떤 이 K 투자자 우리 스마트한 투자자분들께서 근데 왜 삼성전자 안 사요, 사람들? 왜 사실 다 샀어요. 나도 샀잖아. 다 사는데 뭘 안 사? 그러니까 오늘 같이 등락폭이 심하고 빠지는 날도 결국 양전으로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왜 안 사?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안 사는 것이 진짜 신기한 일이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 왜 안 사는 거야, 근데 이래도? 나는 안 사거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네. 많은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안 산 이유는 그거밖에 없죠. 와, 없어요? 나 없어.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우리 시장의 주도주인 삼성 하이닉스 원투펀치는 오늘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뭐 나름 테마 있는 종목들은 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주도주 위주, 특히 반도체 섹터 위주로만 좀 많이 올라가고 나머지 섹터나 코스닥이 다소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시장의 쏠림 현상은 좀 있습니다. 아니 뭐- 뭐야? 아니 이 사람들은 맨날 평택 의뢰만 관심 있는 줄 알았더니 삼성전자 다 샀네. 체육 너만 아니 없어.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들 맨날 평택을 얘기하더니 살 건 또 다 샀네. 나 빼고 나는 그거 고민하라고 못 샀는데. 체육 근데 너만 없대. 평택의리요 삼성전자 공장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 돈을 또 거기에서 벌어요. 그래? 맞네, 맞아요. 예.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 괜히 짜증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는 굳건하고 예. 반도체가 끌어가는 코스피 힘이 세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만약에 시장을 또 물어보신다면 이 이슈는 좀 아셔야 되니까. 그건 알죠. 젠순왕 이슈. 젠순왕 얘기는 좀 하고 갈게요. 젠순왕은 알아야 돼. 네, 지금 젠순왕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뭐야, 기사가 젠순왕? 쏟아지는데요.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너무 어렵더라. 젠순왕 기사 보는데 너무 어렵더라.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뭐 모르겠죠. 아니 너무 어렵더라 기사가. 네네. 쉽게 생활용어로 바꿔드릴게요. 일단 세계적인 막 가전 박람회, IT 박람회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막 CES 이런 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막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박람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는데 뭐 글로벌리한 행사니까. 근데 그것만큼 화제가 되는 행사가 GTC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엔비디아가 하는 연례 발표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엔비디아 발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발표하는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야. 어. 그래서 큰 박람회보다 더 와, 월드컵보다 재밌다. 더. 어. 그러니까 그만큼 행사가 커요. 왜냐? AI 생태계가 엔비디아가 어디로 가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니까. 와. 근데 보통 미국에서 합니다. 미국에서 하는데 젠슨황 고향이 대만이에요. 대만이죠. 그래서 가끔 대만에서 해요. 아. 근데 지금 그거 하러 대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2달 전에 미국에서 했는데 대만에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발표합니다. AI 생태는 이렇게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고요. 뭐 어디로 기술이 갑니다. 이 얘기를 지금 대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와. 그러니까 또 전 세계가 주목하죠. 그러네. 그 사이에 또 무슨 말을 할까? 뭐가 유행이 바뀔까?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우리나라랑 관계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기사가 쏟아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AI를 돌리는 가속기.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의 엔비디아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AI를 돌리는 가속기 벌써 어렵잖아. 어렵죠. 그냥 칩을 막 잡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너 AI 학습해, 추론해, 잘해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 가속기가 있어? 가속기. 그냥 기계야 그것도? 예, 반도체 칩 여러 개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 칩 막 이렇게 묶어놓은 네, 기계가 네, 네. 있어? 네, 네. AI 가속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알았어. 근데 그것도 매년 새 모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가속기의 모델이? 예, 그렇지. 더 다른 모델. 컴퓨터 바뀌듯이 핸드폰 바뀌어서 바뀔 거 그렇겠지. 아니에요. 좋은 걸로. 그게 이제 가장 최신형 모델이 이름이 있어요. 베라 루빈. 베라 루빈. 이건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 지금 어디 가서 좀 너스레 맞아. 떨 수가 아니 있어요. 너스레가 아니라 이건 알아야 되더라고.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가속기 이름이 베라 루빈이야. AI 쉽게 말하면 심장. 이게 베라 루빈인데 이번에 나왔어요? 이제 신모델이에요. 근데 신모델. 세계가 궁금한 거죠. 2년에 한 번씩 새 모델이 나오던데 이번에 나오는 그 베라 루빈은 도대체 언제 양산되는 거야? 너 왜 양산을 빨리 선언하지 않아? 혹시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가 뭔가 불량이 있나? 아니면 뭐 발열 문제가 있어? 아니면 혹시 뭐 많이 못 팔 것 같아서 타이밍 재는 거야? 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매 2년마다 뭐 예를 들면 새 모델을 잘 판다고 말을 했는데 베라 루빈.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던 차인데 어저께 베라 루빈은 아주 문제 없이 전면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와.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냐? 베라 루빈에 삼성 하이닉스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베라 루빈 생산이 많이 안 되는 거는 거기 들어가는 하이닉스 칩에 문제가 있나?
삼성이 납품을 잘 할까? 이게 우리한테는 또 중요했거든요. 아, 오케이. 근데 젠슨 황이 베라루빈 생산 이상 무! 딱 선언하는 순간 삼성 예. 하이닉스도 연달아서 이상 무구나. 아, 납품 잘 되고 있구나. 오케이. 이게 이제 우리한테 호재입니다. 아, 좋았다. 자, 이제 큰 굵직한 큰 뉴스 하나 보신 거고요. 두 번째는 갑자기 젠슨 황이 I love Korea 난리가 났어요. 한국 사랑하고 한국 협력 너무 좋고 한국 없으면 안 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짝사랑을 고백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인데요. AI가 이제 발전되는 단계가 처음에는 소위 말하면 이제 학습 막 전 세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문서를 막 학습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막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추론. 추론.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뭐냐? 피지컬. 뭐 로봇에 태우고 에이전트 얘기 안 합니까 요새는? 그거죠. 그겁니다. 에이전트. 네, 그런 내가 단계로 그거 가야 외워놨는데. 됩니다. 그런 데는 가야 되는데 그 3단계로 가기까지는 갈 때 한국이 꼭 필요하다는 선언을 어제 해버린 거예요. 사실상. 와, 그럴 뭐냐? 생각을 했구나.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원리예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공장에다가 로봇을 막 넣어서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가 막 일하고 하는 그런 AI 시대를 만약에 우리가 간다라고 해볼게요. 네. 이게 다 관계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 로봇을 공장에서 바로 투입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로봇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 컨베이어 벨트가 어떻게 지나가고 뭘 들어야 되는지를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데이터를 막 수천만 번의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학습하는데 네. 공장 세워놓고 학습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현대가 울산에서 자동차 만들다 말고 얘 학습하느라고 몇 달 보낼 수는 없잖아요. 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학습시킬까요? 그래서 현대 예를 든 겁니다. 현대 울산 공장하고 똑같은 공장을 복제 공장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진짜 공장에서는 자동차 만들고 복제 공장에서 로봇을 가짜로 막 실험시키면서 학습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가짜 공장을 진짜 공장하고 똑같이 만들면 돈이 비용. 수십조 들어가는데 그죠? 근데 네. 필요는 하잖아요. 필요는 해. 그래서 그 가짜 공장을 그 복제 공장을 가상의 공간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오. 대충 이해가 되시고 네, 원리가 네, 되죠. 네. 근데 그 가상의 복제 공장을 예를 들면 만든다고 쳤을 때 그 공장 가상의 공장에 넣어야 되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게 한국 제조업체가 다 갖고 있는 거죠. 아. 우리는 현대 공장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거기다가 벨트가 몇 분 돌아가고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아, 네네. 이걸 다 붙여서 데이터화할 수 있잖아요. 네네. 포스코도 할 수 있고 뭐 LG전자 냉장고 만드는 공장 지금 공장 있잖아요. 우리 제조 강국이니까. 한국이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가상의 공장에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진짜 가상 공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원데이터 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 거예요. 아. 자 그리고 그 가상 공장을 그래서 우리가 트윈이라고 해요. 트윈 디지털 팩토리 뭐 아무튼 트윈 붙어 있는 것들은 다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위는 그런 공장이야. 예, 왜냐면 복제 쌍둥이니까. 쌍둥이잖아. 예. 그래서 거기서 학습을 시키고 나서 그 뇌를 장착하면 그 뇌를 장착한 로봇가 이제 나중에 딱 만들어지면 진짜 공장에 넣으면 바로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다음 3세대 AI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걸 하려다 보니까 그 수많은 제조 데이터가 있는 한국. 또 그걸 데이터화 할 수 있는 IT가 강한 한국. 그리고 그거를 로봇으로 만들 수 있는 로봇 제조국 한국. 공장에 투입을 먼저 할 수 있는 것도 한국. 그래서 어저께 현대차 샤라웃이 된 거죠. 젠슨 황이 현대랑 함께 한다. 왜 와. 현대가 로봇도 만들지 트윈 디지털 공장도 이미 하고 있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LG전자 마찬가지죠. 제조 공장 있지. 로봇 하고 있지. 두산 로보틱스 로봇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해서 젠슨 황이 선언을 해준 거예요. 와. 심지어 SK텔레콤도 그 트윈 공장에 그 AI를 작업하는 작업을 해보니까 너무 잘하더라.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회사들이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젠슨 황이 어제 이 세 개가 주목하는 이 행사에서 한국, I love 한국 이러면서 이 회사들과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와, 이게 두 기가 번째 막히네. 뉴스. 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와. 네이버를 또 어제 샤라웃 네이버, 해줬는데 네이버. 네이버는 클라우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하고도 데이터를 만들어서 AI 모델을 가져가겠다. 뭐 과기정통부, 한국수력원자력, 정부공공기관 등등등에서 많은 클라우드 사업을 해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죠. 그걸 또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우리랑 협력한다. 이런 얘기를 어제 다 해버린 거예요. 네이버. 그래서 젠슨 황이 샤라웃한 또 젠슨 황이 선언해준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테마를 받고 올라가고 있어요. AI 시대에 잘하면 주역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 시장의 또 유행이에요. 아, 그래. 어떤 결로 지금 움직이는지 아시겠죠? 네네. 네, 요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어저께까지 이제 행사를 했고
금요일에 젠슨 왕이 우리나라에 와요. 맞아요. 금요일에 한국에 옵니까? 옵니다. 예. 그래서 이 바쁜 젠슨 왕 회장이 4박 5일 정도를 한국에서 보낼 예정이에요. 4박 5일이나? 너무 길게 있죠. 엄청 길게 엄청 있네. 길게 있죠. 그래서 지금 6월 5일에는 성수동 삼겹살 회동을 가질 예정이에요. 저번에 와서 깐부 치킨 회동 예. 가보시고요. 이번에 삼겹살 회동이요. 그 누구랑 같이 하는 자가 여기서는 핵심인데? SK 회장, 그다음에 최태원?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이혜진 회장, 네. 그다음에 오. LG 구강모, 그다음에 두산 내지는 현대차. 요 정도 회장들은 현재 참여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 LG와 물적 분할한 건 좀 고정을 좀 해놓으세요. 예. 뭐 LG 주주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워낙 이제 크게 당해가지고 예, 예. 그 젠슨왕한테 그건 이제 알려줘야 돼. 알겠습니다. 웃을 일 아니다 네. 임마 이 자식아. 그래서 일단은 이 AI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기업들과 삼겹살 회동 있고 그건 이제 예쁜 사진 나오겠죠. 또 특유의 서민적인 행보라든지 예. 소탈한 행보가 나올 텐데 그 뒤이어 이제 구체적인 어떤 협력의 프로세스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한 계기가 하나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 사옥을 이제 직접 방문합니다. 본사에. 굉장히 의미가 크죠. 크네. 네이버가 핵심인가 본데.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가 어저께 상한가 쳤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오늘도 10% 정도 올라갔고요. 그저께도 올라갔고요. 예. 네이버가 그동안 좀 잠잠했는데 많이 그래서 올라요. 주주분들이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했거든요. 예. 와.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아니 네이버 이커머스 우리나라 1등이지 검색도 1등인 거 알아. 근데 왜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주주분들이 많이 좀 소가리를 했는데 네. 네이버가 1등인 건 알아요. 그런데 1등인데 어쩌면 한반도 이건 제 용어인데요. 한반도 비즈니스 5천만 비즈니스만 해서 그래요. 그걸 넘는 그래 알아 국내 시장 1등인 거 아는데 그걸 넘는 정도의 또 다른 성장 엔진 없어 예. 다른 청사진 없어 이걸 이제 주식시장은 좀 그리워했는데 음. 이제 AI 테마 엔비디아와의 협력 테마가 만약에 장착이 되면 시장이 그리워하던 갈구하던 새로운 청사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로 반응해서 이제 네이버 주가도 오늘 30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 예를 들면 뭐 하는데요? 엔비디아랑. 이제 뭐 다양한 걸 하는데 뭐 해요? 뭐 복잡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면 얘기가 안 끝나서 그래서 알겠어요. 아무튼 뭐 메일 사업하나? 그리고 이제 네이버 아무튼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 행사 몇 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능 프로긴 한데 유키즈에 또 출연하기로 했는데 젠슨 왕이요. 매부쇼 안 나오고 진짜. 씨. 섭외가 우리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예. 전 세계 최초예요. 젠슨 왕이 예능에 나오는 거예요. 아 최초예요? 예, 예. 거기는 어떻게 섭외했다는데? 물어보세요 그걸 또. 와. 근데 뭐 우리가 또 최후 앵커가 또 능력으로 보면 또 유재석 못지 않지 않습니까? 네. 밀릴 건 없는데 그죠? 써야지. 그리고 이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경기에 시구도 할 예정이에요. 시구를 해요? 예, 젠슨 왕. 왜? 그런 소탈한 서민적 행보, 대중적 행보를 원래 잘합니다. 예예예. 두산 뭐 또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두산 관련이죠. 두산 데이터 로봇- 센터 짓는 거 아까 아니야 얘기한 두산이? 기업에 제가 두산 얘기 안 했네. 두산 로보틱스. 두산 그래서 했어요. 지금 예. 연일 지금 상한가입니다. 두산 아, 로보틱스. 네. 두산 시구에 또. 그러니까 뭐 이런 회사를 뭐 당장 사라 이런 건 아닌데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협력이 가시화되고 아, 있다. 이게 좀 흐름이 지켜보시라. 와. 시장은 일단은 환호하고 있다. 이게 또 우리 시장의 요 최근의 유행이고 또 트렌드고 테마니까 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사실 그 농담이 아니고 네. 젠슨왕의 행보는 굉장히 그 미래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예고편 같은 거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말한 대로 매출, AI가 가는 길, 기술 말한 대로 다 이 됐어요. 굉장히 예. 중요한 얘기야. 이게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요. 네네네. 물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와 두산이었네. 와 두산 연예는 아니고. 두산이야. 확언하지 마시고. 아 또 이러실까봐. 그래서 네. 조금 조심하시라고. 사진은 사진이다. 중요한 건 사진이 간 자리에 남는 문서. 그것까지 보셔야 된다. 예. 투자 계약이라든지 협의서라든지 이런 거. 예. 와, 진짜. 젠슨왕이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AI 이 시대로 가면 갈수록 와. 우리 없이는 잘 안 될 수 있다. 또는 뭐 그건 너무 확대 해석이라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와. 중요한 계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이 보셔도 우리가 좋죠. 지금 예. 너무 우리 얘기를 우리가 하니까 국뽕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대도약의 시기에 와 있나 보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죠. 예. 와 미국, 중국 다음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가 그럼요. 이제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독일이고 뭐 나발이고 이제 없어요? 나발까지 맞아요.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요? 예예. 와 이제 우리가 아니 일단 3위야? 그렇게 정확하게 평가해서 3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 모르겠습니다. 일본이고 독일이고 나발이고 이제 없지.
우리 상이야. 글로벌 AI 허브. 아니 그러니까 AI 시대니까 이제는 완전 우리가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했나 맞아요. 본데. 그런데 이제 AI 산업을 하나의 체인망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뭐 반도체가 필요하고 두 번째 뭐 전기 전력 전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하고 로봇 안에 뭐가 필요하고 두뇌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AI 생태계 곳곳에 길목 있잖아요. 그 길목마다 사실은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대자동차 그 로봇 네. 그 기가 막히던데 요새. 기가 막히죠. 예, 텀블링하는 거 보니까 막 난리 났던데. 축구도 해요, 그거. 축구 하잖아요. 라브나키 네, 라브나키 라브나키 아, 그렇죠. 그 학습에서 한 거 맞아요? 학습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진짜요? 원본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못 차가지고 넘어지는 장면부터 계속 나와요. 그런데 계속 보면서 각도를 학습한 거야? 학습하면서 점점 해내잖아요. 미친 거 아니냐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와.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셋보다 잘 찰 수도 있어요. 와. 라브나키 라브나 쉽지 않아요. 예. 라브나는. 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멋있냐면 현대가 사실은 월드컵 스폰서잖아요. 예. 지금 월드컵이잖아요. 좀 있으면 다음 주에. 아. 그런데 월드컵 영상을 딱 올리면서 전 세계가 보라 이거죠. 아. 그리고 이렇게 학습이 잘 될 수 있고 이런 운동 능력을 보인 로봇가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 현대. 아, 현대자동차 대단합니다. LG도 그 로봇 가전 로봇을 좀 만드나 보군요. LG 그러니까 현대도 사실은 그룹으로 보면은 AI 시대를 차분히 준비해 왔다는 게 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오토에버는 AI 아까 얘기한 우리 가상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왔고요. 예. 현대차는 또 마찬가지로 잘해오고 있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 잘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비스는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준비해 오고 있었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한 역할씩을 그룹이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예. LG도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AI라든지 이 로봇 생태계 안에서 그룹 내에서 다 가능한 수직 계열화가 가장 많이 돼 있는 회사 아니냐 또는 준비돼 있는 회사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자는 로봇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뭐 관절을 맡고 있고 어디는 로봇 눈 쉽게 말하면 이제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걸로 하고 있고 등등등 해서 각 기능별로 그룹들이 많이 준비를 해오고 있다는 게 최근에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한 거는 꼭 좀 젠스랑 형님한테 꼭 알려주라고. 쟤네들 물적 분할하는 애들이라고 꼭 알려주셔야 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정말 피눈물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요새는 이 그래서 산업 시장이 얘기- 매일매일 이렇게 역동적이고 역동적이네 진짜. 좀 뭐 물론 현기증은 납니다만은 너무 변동성도 크고 재미도 있고 좀 재밌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 시장이 다이나믹이 회복됐어요. 재밌어. 네. 근데 우리가 네. 정말 행운인지 무슨 뭐 불운인지 모르겠지만 그 딱 중심에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있는지 우리가 좀 놓치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잘 하고 있었고 이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제 그런 테마와 그런 내용에 이제 환호하는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이 되셨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차 만들어내는 얘기하고 있는 그때 너가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맞아요. 맞아요. 네. 예, 맞죠?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박시동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